오늘은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이 힘이 셉니까? 감정이 힘이 셉니까? 보통 때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감정은 한번 일어나면은 이제 제어가 안 됩니다. 어느 이제 이 한계치까지는 이제 제어가 되는데 그 수준이 넘어가 그러면 몸에서 이제 이 욱하는 기운이 하나 치밀어 오르면 그거는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거기에 보면은 그 호르몬 그 약을 먹이면 그 감정 호르몬제가 몸 안에 투입이 되면 감정을 자극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를 한 번쯤은 직면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거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판이란 거 좋아하시죠? 네.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모처럼 사용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나오나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면 이제 그때 감정을 끌어올려야죠.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영어로 뭐 이보크가 아닌가요? 오래전에 갖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이보크가 밖으로 이게 끌어올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어 단어에도. 네. 자, 한번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기본기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한번 흐뭇하게 바라보십시오.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스마일 하면서 한번 흐뭇하게 저를 한번 흐뭇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흐뭇하게 바라주면 내 마음이 감정이 갑자기 편안해지죠. 흐뭇하게 바라봤는데 혜택은 사실은 누가 봐요? 자기가 봅니다. 내가 남을 흐뭇하게 바라보면 남이 좋은 거는 둘째치고 내가 좋아진단 말이죠. 흐뭇하게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흐뭇하게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 꽃표 그렸던 그 사람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습이 보이네. 그 옆 사람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 얼굴에 옆선이 보이죠. 그러면 되게 앞만 보다가 옆으로 보면 처음 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는 별로 안 예쁜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옆모습이 또 예쁜 사람도 있어요. 되게 이제 45도 각도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얼짱 각도가 45도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옆모습이 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미운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그 사람의 최고 예쁜 모습을 봐야 될까요? 그리고 최고 예쁜 모습을 봐야 그래도 이 감정이 좋게 일어나지 최고 미운 모습만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보면 볼수록 별로란 말이에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보고 있는데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제 내가 괴로워요. 뭐 그 사람은 둘째치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당신은 나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나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는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나야?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보통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이론상 법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 달라. 현상세계에서는 다 다르죠. 너와 나가 분명하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둘이 아니요. 한 뿌리에서 나온 이론상의 한 뿌리에서 나온 한 1등 공장의 1등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죠. 그래서 당신은 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동작까지 하면 더 재밌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온몸이 오그라드는 사람은 이제 사랑에 대한 약간 편견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감성지능은 옛날에 요즘에 한 20년 전에 유행했나요, 이거? EQ예요, EQ. 우리가 지능지수 검사하는 거를 IQ라고 그러잖아요. 인텔리전스, 이게 지능이에요. 그 지능 검사는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좌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높게 나와서 또 기분 좋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면 뭐 아주 낮아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 되면 문제지만 그 외에 뭐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해요. 큰 지장 없습니다. 뭐 지능지수 높다고 뭐 꼭 뭐 행복하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낮다고 뭐 불행하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기준은 지능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거에 너무 과하게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냥 타고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뇌로 보면 우리 뇌가 이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전체로 보면 하나의 뇌인데 그러니까 집에 방이 이제 뭐 두 개라면 큰 방, 작은 방이 있듯이 우리 뇌에도 좌뇌와 우뇌로 나눠집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근데 성격이 전혀 달라. 그래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지붕은 같이 쓰는데 전혀 다른 집이요. 좌뇌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뭐 수리 언어 이런 거 이 따지고 분별하고 이성적인 것이 좌뇌의 이 집안이요. 이 집의 특성은 우뇌네 집은 그러지 않아요. 이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것이 우뇌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IQ를 옛날에는 중시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 감성지능 나오고 이후에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감성지수가 훨씬 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더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성지능만 높이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 전뇌, 좌뇌 중심도 아니고 우뇌 중심도 아니고 이 양쪽 뇌를 다 활용해 쓰는 이것을 온전한 뇌, 전체 뇌라고 그래서 전뇌라고 그래요. 근데 좌뇌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좌뇌 지수를 좌뇌가 얼만큼 높나 낮냐 이게 다 시험 뭐 고시 시험 보는 것도 좌뇌를 평가하잖아요. 우뇌는 평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평가할 방법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좌뇌는 시험으로 봐가지고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뭐 학교 교육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평가는 그냥 좌뇌 중심으로 하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있고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좌뇌에 대해서는. 근데 우뇌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그냥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뇌는 이제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 엄불교에서는 우뇌 교육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는 종교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예 마음 공부를 표방을 했잖아요. 마음 공부는 쉽게 말하면 이 감성지능을 높이는 공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면 이제 액션이 일어나요. 액션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대로 행동을 표출해내면 어떻습니까? 좋은 감정이야 괜찮지만 이제
나쁜 이제 이 감정을 이 표출되면 항상 어떻게 대형 사고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돼? 수습하는 게 곤란해져요. 뒷감당이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 이것을 억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늘 조심해라, 조심해라, 뭐 그냥 그런 이 긍정적인 이런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이런 좌뇌 중심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흐뭇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감정은 우리가 이 단전이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는데, 감정은 이 단전 중에 어디에 세 단전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머리에 해당될 것 같아요? 가슴에 해당될 것 같아요? 하단전, 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가슴에 해당될 것 같죠? 다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느낌으로 알죠. 이 감정은 여기서 올라와요, 확실히. 그래서 뭔가 이제 기분이 좋으면 이제 뭐 감동이 되고 고마우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뭉클하고 뭐 먹먹하고 뭐 이런 감정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감정은 이제 근데 별로 많이 접하지 못하죠. 주로 이제 느껴지는 감정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 화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게 여기서부터 치밀어 올라가지고 목울 때를 지나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뇌 여기에 이제 딱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말로 행동으로 표출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을 조절하려면 여기 이 목 아래에서 조절이 돼야 돼요. 만약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조절할 수 있는 한계치는 이 목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의 방법에서도 자선할 때는 하단전의 기운을 주에 있는 것을 대중 잡죠.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대. 근데 감정의 문제는 중단전, 가슴, 이 옥당, 저는 옥당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단전을 옥당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선할 때는 아무 경계 없으니까 하단전에 딱 이 배에다가 이 중심을 잡고,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혼자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나는 건 별로 없어요. 일어나도 별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운을 요 중단전에 주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 딱 여기다가 딱 기준점을 정하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제 자기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EQ의 종류를 제가 이제 5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안으로 3가지, 밖으로 2가지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3가지 감정이 조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깥의 사람을 만나면 또 2가지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으로는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인식력.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이제 조절하는 힘. 그 다음에 자기 동기와 자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동기화 능력. 이 3가지.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사실은 지난번에 회화할 때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 상황의 대처. 이 경계가 이미 막 목을 넘어서서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 평소에 웃는 연습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내지 말고 속으로 한번 웃어 보시죠. 하하하 하면은 이제 대중과 같이 하면 이제 그 조금 이상한 표정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보면서 혼자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으로 소리 안 나고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호호호호호, 히히히히히, 후후후후후, 헤헤헤헤, 뭐
이렇게 이게 오행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하하하하하, 헤헤헤헤, 히히히히, 후후후후, 뭐 흐흐흐흐. 주로 다 히읗이 들어가죠. 히읗자 들어가는 단어는 이렇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H죠. 하모니. 영어로는 H자가 들어가면 이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표정이 돼요. 자,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부터 살펴봅니다. 자, 감정은 내 무의식의 그림자예요. 내가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어디에가 있겠어요? 만약 억울함, 뭐 분노, 슬픔, 두려움, 이 감정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감정이 뭐 거의 크게 우리는 뭐 몇 가지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뭐 몇백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다 구분을 하면. 그래서 이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제 되게 미해결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내 무의식인데 무의식 중에서 이 가슴 그 안쪽에 그 방이 있어요. 우리 한글 하면 그 글 자기 방이 있듯이 그 방에다가 꼭꼭 숨겨놔. 해결을 되지.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있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억울함이 다 해결이 안 되면 풀어지지 못하면 이 가슴 어딘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 음식이라면 가만 놔두는데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우리 감정도 비슷해요. 음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은 찌꺼기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악취를 풍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이제 이 음식이 썩으니까 그러면 주위를 더럽히듯이 우리 몸에도 그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이 몸의 장기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얼굴 표정에도 나타날 것이고 피부 건강에도 아주 안 좋죠. 피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효과가 아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문제를 내가 스스로 미해결된 감정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래서 그 내면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면아이. 우리가 이제 지금 나이가 70, 80인데 그 감정 해결되지 못한 감정, 어렸을 때 예를 들어 7살 때, 9살 때, 뭐 10대 때 전후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가까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되게 이제 당한 상처, 이런 슬픔들이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어렸을 때니까 뭐 그 저항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뭔가 이게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가슴 속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경계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을 어렸을 때는 뭐 어려가지고 내가 해결을 못했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면 이제 그 전에 억눌려 왔던 그것까지 이제 불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별것 아닌 이 일이 이제 감정 지수가 10이었다면 옛날 무의식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100이 더해가지고 110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별일도 아닌 거 같은,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막 폭발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가 들으며 말하는 것을 습관화되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는, 이걸 우리가 교당 유무념으로 매일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거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눈이 다 볼 수 있죠.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은 다 볼 수 있어. 근데 물론 뒤는 못 보겠지만 앞에는 다 볼 수 있는데 자기 얼굴은 못 봐요. 특히 자기 눈은 자기 눈은 더 못 보죠. 오직 거울을 통해서만 보고 상대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거울이 내 얼굴을 보여주듯이 상대는 어때요? 늘 거울처럼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의 거울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사실은 내 모습을 그 사람이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 표정을 거울을 보지 않고도 알아차릴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영성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기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게 그 인류가 에고가 자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그 원시대 때부터 해왔던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 저거는 우리 편 동그라미, 적군 X, 이렇게 OX를 꼬표를 긋는 순간 어떻습니까? 상대를 내가 꼬표를 긋는 순간 모든 관계는 악화돼요. 꼬표를 그으면 상대가 잘한 것도 믿게 보이고 미운 것은 더 믿게 보이지. 그러죠? 근데 상대를 처음에 호감이 가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잘못하면 실수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그러워져요. 잘한 거는 역시 내가 본 게 맞았어. 이런 식이죠. 근데 자기 자식은 항상 사실 처음에는 다 꽃표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니까 그냥 그 처음에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막 조금 빨리 이제 일어서면 얘가 천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천재는 아니고 뭐 조금 이제 뭐 숫자 잘 외우면 얘가 영재 내지 수재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면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이제 되는 게 그 습성 이제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야지. 그럼 뭐 다 말한 대로 천재 수재 되면 뭐 보통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있으니까 수재도 있고 천재도 있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그 주보에는 나무에게 원망하고 축원하기 그랬는데 더 크게 보면 천지 만물에게 원망하고 축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나도 모르게 형성된 무의식의 그 미해결 감정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게 처리를 보통은 그냥 안 해요.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삽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 들여다보기를 싫어해. 그러죠?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밀쳐두고 나 없이도 살았는데 하면서 그냥 합리화합니다. 근데 그거의 해결책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렁저렁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원망을 하십시오. 이미 일어난 감정은 일단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욕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안 그러면 막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원망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좋은 방법이 우리가 산책을 하면 우리 여기 일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위에는 나무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서 있기는 다 똑같이 서 있고 직립해 있고. 단지 이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 나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갖고 뭐 원망하는 사람, 그 나한테 슬픔을 준 사람,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 나한테 억울함을 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갈 때는 마음껏 욕을 하고 자지간에 그냥 그 감정을 너 때문에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많으면 적당히 알아서 이제 해서 이제 푸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큰 나무들은 이렇게 두드려 때려도 괜찮아요. 뭐
조그만 나무는 안 되겠지만 적당히 막 하고 충분하게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뭐 한 번에 다 안 되면 매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올 때는 그 사람을 내게 이제 어떻게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돌아올 때는 그 사람을 축원하십시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으로 마음껏 축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묘하게 원망을 했을 때 마이너스 감정하고 내가 플러스 감정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0이 돼요. 그러면 0판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0판 좋은 것이요. 0판 좋아지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뭐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뭐 풀 거 있으면 다 푸세요. 충분하게 푸시고 축원하는 연습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것을 글로 써보면 이제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글로 써보면 너무 좋아요. 그게 산책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는 그 옛날 그 우리 한글 나왔을 때 한글 거기에다가 그냥 그때 감정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막 다 써요. 이 나쁜 뭐 욕도 막 하고 그냥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막 이래나 하고 그냥 온갖 다 막 해. 욕을 다 해요. 그렇게 싹 해놓고 어때요? 딜레이트 한 번만 딱 누르면 어때요? 다 사라지죠? 그거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 그거 해놓으면 이거 진짜 그 부분만 누가 만약 남겨놨다가 발표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글로 써서 폭파하는 방법 아주 그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거를 한 몇 개월 해봤어요. 옛날 몇 개월을 해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게 안 남아있는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안 할 때는 뭔가 맨날 뭔가 이게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사람은 달라졌겠죠. 사람은 달라졌어도 그때 그것이 같이 막 항상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폭발 플러스가 되니까 막 폭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는 이제 능력의 두 번째는 이제 알아차리는 공부는 이제 이 정도 됐고, 그럼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서 싸울 때를 보면 뭐 부부 싸움을 한번 예를 들어 부부간에 싸운다는 왜 싸워요? 부부간이 제일 사이가 좋은 사이가 부부간인데 왜 싸우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 못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잘 싸워도 부부간에는 왜 싸우냐고. 나를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잘 이해해주고 잘 알아주고 저는 제가 조금 이 표정 조금만 해도 다 알아차리는 게 그 자기 아내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다 미워하고 버렸을지라도 아내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더 뭐 든든한 일이 있나요? 인정 안 해줘요? 그 내가 먼저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부간에 싸울 때 보면 핵심은 뭡니까? 뭐 부부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싸울 때 보면 뭐예요? 당신은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그거죠? 너 틀려. 너는 틀렸어. 네 얘기는 다 틀려. 내 얘기가 옳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 얘기죠. 그러죠? 근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대는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이제 이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엄불교가 이제 사람 잡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이제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틀렸어. 당신 말이 옳아.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
근데 이 바꾸면 마치 내가 지는 걸로 생각해. 이게 이제 부부간에도 승패의 개념이 된 게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이기고 져야 되는,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지는 것은 곧 패배요 죽음이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평행선이야. 요새 그 평행선 그 노래 있죠? 같은 곳을 달리는데 늘 달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부부간에 남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남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 가정이 평화하고 대체적으로 되려면 남자 말을 들어야 된다에 해당되는 분. 아무도 안 들어.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는. 예. 그렇죠? 남자들은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근데 확실히 여자 말을 들어야 복이 옵니다. 그게 분명해. 남자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여자 말을 들어줘야지 가정이 편안하고 또 노후 생활 말년도 보장이 되지. 아직도 그 옛날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 지주를 지킬 거야.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는데 내가 여기서 질 수는 없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간 가패신망도 하며 번민망상과 분신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기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아내 말을 따르고, 또 아내는 대신 어떻게 해야 돼? 남자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은 안 하면서 내 말만 들어라 그러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말을 듣고 여자는 대신 그걸 해줘야 된다니까요. 칭찬하고 따뜻하게 그 엄마처럼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아내이면서 엄마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해야지 아내 말을 따르지. 그거를 안 해주면서 무조건 내 말만 들어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남자가 내 말만 들어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응? 칭찬하고 품어주는 거 누구처럼 품어주라고요? 엄마처럼. 남자는 엄마한테 제일 약해. 엄마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엄마 마음, 아내에서 엄마 마음이 느껴지면 다 포기해. 그냥 다 준다고. 알았죠? 그게 비결인 것 같아.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 다 남편 없는 사람은 그 진즉 알려주지. 왜 이제 그건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대신 이제 남편 대신 아들이든 모든 관계의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럼? 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부부가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 또 싸우는 일이 보면 뭐뭐 하면 안 돼, 그게 있죠. 뭐뭐 하면 안 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게 제일 억울하고 분한 경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늘 나는 피해자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네. 그럼 어때요? 감정이 갑자기 안 일어나. 그럴 수가 있어 하면은 일로 올라오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그냥 내려갑니다. 하나 차이예요. 말의 힘이 위대합니다. 뭐뭐 하면 안 돼 그러는데 뭐뭐 해도 돼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아요?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상대가 그 선을 넘으면 맨날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든 거죠.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남편이 젊었을 때에서 내가 이제 고쳐가지고 내가 심사인당이 돼갖고 막 그 현모양처가 돼야지 하면서 남편을 고치려고 매 노력 많이 하셨죠? 그래서 고쳐졌나요? 뭐 고쳐진 것도 뭐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고칠 수 있다 없다? 뭐 없다. 없습니다.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뭐뭐 하면 안 돼. 그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뭐 오면은 뭐 양말을 벗어가지고 통에다 둬야 되는데 안 넣고 하면 고치라고 했는데 고쳐지면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평생 가도 안 고쳐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냅둬야죠. 이제 해도 돼. 그래도 돼. 뭐 그거 뭐 통 안에 안 넣으면 어차피 세탁기 할 때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또 그걸로 시작하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도 먹는 당신은 수준이야야 뭐 하면서 그냥 뭐 하면 이제 그러면 남편이 그래 나 수준이야야 당신은 수준이 높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따 그러면 그러는 당신은 그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말 그대로 진흙탕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아. 그 수준에서 넘어서 해야지. 그래서 뭐 해도 돼. 그러면 안 돼가 그래도 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상대의 그 모습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나도 사실은 그냥 뭐 편하게 뭐 내 던지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를 챙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편은 뭐 그냥 마음대로 해. 나는 막 열심히 청소했는데 어질러 놓으면 이 어질러 놓은 사람 꼴을 못 보잖아요. 왜? 내가 애써서 노력을 했거든. 애써서 노력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상대가 얄미운 거야. 얄미워서 그런 거죠. 그 얄미운 감정이야. 나도 그렇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나도 그래. 사실은 내 모습이야.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자기 동기와 자 이제 이건 따라서 해보면 됩니다. 자기를 이제 업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제 당신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사실은 남편한테 막 뭐 바가지 긁는 건 뭐예요? 나 좀 알아줘.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사실 애쓰죠. 남자들은 그냥 돈만 벌면 다인지 아는데 여자들은 자녀들도 다 엄마 몫이죠. 뭐 이 집안의 모든 일들도 다 엄마 몫, 여자 몫 아니에요? 근데 애쓰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요즘 요새 가정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 남자가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것까지 하는 거는 막 힘들어 못해. 원래 뭐 개중에 잘하는 사람도 한두 명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내가 나 좀 알아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알죠? 거지란 말이야. 감정의 거지야. 감정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로 그래요? 그러면 그 거지가 되는 순간 내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 비참해. 그리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그 전자랜드 이런 앞에 가니까 뭐 그 페스티벌 하면 그 바람 넣어가지고 그 움직여주는 게 막 바람에 따라서 막 춤추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가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내가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네. 자, 원래는 이 바깥에 두 가지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흐뭇하게 바라보는 연습. 자, 흐뭇하게 바라보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그래서 흐뭇하다는 건 뭐예요? 흐뭇하게 바라보면 그 순간에 진공자리에 들어가는, 진공묘의 진공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도단의 입정처죠. 흐뭇하는 순간 생각이 뚝 끊어져요. 그리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이 원상이 되는 거예요. 원상의 경지가 되고 무심의 경지가 바로 이 흐뭇하게 이 한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은 묘의죠. 또 유무초월의 생사문이고, 또 육근,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심공부예요. 그러니까 흐뭇하게 바라보자 이거 하나 하면 무심, 일심이 진공묘유가 어느 도원의 입정처여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흐뭇하게 바라보십시오.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사람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자기 자신도 흐뭇하게 바라봐. 흐뭇하죠?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흐뭇하지 않습니까? 흐뭇합니다. 흐뭇해요. 자, 흐뭇하게 바라보고, 흐뭇하게 들어보고, 귀로는, 그 다음에 코로는 흐뭇하게 냄새 맡고 숨 쉬고, 또 입으로는 흐뭇하게 맛보고 일하고 말하고, 또 몸으로는 흐뭇하게 느껴보고, 또 마음으로는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흐뭇한 생각을 하십시오. 요즘에는 흐뭇을 무엇이라고 또 뭐 인터넷에는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흐뭇하게, 그 아들들 생각해보면 흐뭇하게, 또 남편도 흐뭇이라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뇌는 내가 입력한 대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안 흐뭇 되졌는데 맨날 흐뭇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흐뭇한 건가 안 흐뭇한 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흐뭇해집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하면 분별을 안 해요. 그냥 몰라. 그냥 입력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십시오. 안 되죠. 그래도 흐뭇하게 바라봐. 흐뭇.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굳이 말은 안 했지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떻게 알아요? 저절로 알죠? 근데 그 사람만 아나요? 개도 알아요, 몰라요? 개도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식물은 모를 것 같은데 요새는 식물도 안다고 그럽니다. 그 실험 결과. 저절로 알아요. 그러니까 흐뭇하게 바라보는 게 이제 그 육군 중에 눈으로는 보는 거니까 흐뭇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깥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